푸른 산 아래 누런 진흙으로 쌓아올린 낮은 담장이 은은하게 드러나는데 담장 위에는 지프로 엮은 이역을 덮었다. 수백 그루의 살구나무에는 불을 뿜는 듯 노을이 피어오르는 듯 살구꽃이 만발하였다. 안에는 몇 칸 안 되는 초가집이 세워졌고 밖에는 뽕나무와 느릅나무, 무궁화, 산뽕나무 등 파릇파릇한 세 가지를 펼치고 있었다. 울타리 밖 산 기슭에는 우물이 하나 있고 그 곁에 도르래 달린 두레박이 걸려 있었다. 가비의 성친을 맞아 이곳 대관원에는 온갖 화려한 건물들이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건물들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아주 시골의 정겨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곳에 이름을 짓게 시작을 합니다. 많은 문인들이 옛 당나라 시대의 시인 두목의 시에서 그 이름을 따와서 행하촌이라고 이름을 짓죠. 행하촌의 의미는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술집이 어디 있냐라고 물으니 목동은 대답하지 않고 행하촌만 가리키네 라는 식구절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행하촌을 따와서 행하촌이라고 짓자고 주인장 가정한테 얘기를 하게 되죠. 이 얘기를 들은 아들 가보옥은 행하촌이라는 이름보다 붉은 살구나무까지의 술집 깃발 걸렸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행념제망이라는 말을 올리게 됩니다. 이 얘기를 들은 문인들은 그 뜻이 적합하다 얘기해서 이 집을 행념제망으로 바꿨는데 나중에 가비가 이곳을 둘러보고 너무 집의 모양이 좋아서 도향촌이라는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도향촌은 말 그대로 벽꽃 향기가 심리를 간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집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집을 본 가정은 그 시절에도 귀농 본능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러한 곳에 와서 살고 싶다. 그리고 이 집안에서는 다른 새들은 필요 없고 이 집안에 어울리는 거위, 닭, 그리고 오리 이런 것만 들여다 기르라고 분부를 하게 되죠. 그리고 보이시는 이 적막한 시골 집에 어울리는 우리 시골에 가면 어느 마을이나 있을 법한 술집의 깃발을 화려하지 않게 대나무가지에 걸어두라고 분부를 하게 됩니다. 안에 도양촌에 맞는 또 편액가 또 대련이 있는데 그 내용을 들어가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양촌이라는 편액 좌우에 있는 대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편은 신찬 록첨 왕갈처. 그 뜻은 갈포 빨래터에는 새로 푸른 봄이 더해지고, 오른편에는 호운 향호 채근인 아름다운 구름이 님의 향채를 휘감누나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 집은 대관원을 살펴본 가비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장소 중에 하나이고 또 가비의 아버지인 가정 또한 이곳의 자연스러움을 높게 평가하였습니다. 저희가 살펴본 대련 중에 마지막 구절인 채근인이라는 부분이 있죠. 저희가 알고 있는 책, 채근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채근담은 관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 그리고 또 관리가 마쳤을 때 그가 어떻게 세상을 지혜롭게 살 수 있는지 이런 짤막한 글들을 모아서 묶은 책입니다. 여기에는 암시가 나타나 있죠. 이 집은 금능 12차 중에 이환이 거주하게 되고 그의 아들이 나중에 가보옥과 더불어 과거를 보게 되고 과거에 급제하게 되는 배경이 있습니다. 결국 채근이라는 말을 통해서 이 집안 사람이 과거의 급제함을 소설 속에서 복선으로 깔고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른 많은 화려한 누각보다도 기비도 그렇고 또 집주인인 가정도 이 자연스러운 자연 친화적인 이 도양촌을 제일 풍광과 마음이 편한 곳이라고 노래하였습니다. 가정은 일행을 데리고 나와 산모퉁이를 돌아 꽃나무와 버들 사이를 빠져 바위를 짚고 샘가를 돌아 나오는데 문득 어디선가 졸졸 흐르는 물소리가 들려왔다.
물은 바위 틈에서 쏟아져 나오는데 위에는 담쟁이 넝쿨이 거꾸로 드리워져 있고 아래로는 떨어진 꽃잎이 물 위에 둥둥 떠내려오고 있었다. 이곳에서 보옥은 들꽃이 만발한 물가라는 뜻의 요정화서라 이름을 지었다. 가보옥과 현세의 인연을 맺은 설보차. 그의 거주지는 형무원이라 이름하고 있습니다. 이곳 형무원에는 어떤 이야기가 품고 있을까요? 다음 편에서 찾아뵙겠습니다.